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경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병 발생국의 선박과 항공기 운항 노선의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안에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4,77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형 가맹점과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카드 회사의 고비용 마케팅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카드 수수료 인상 요인이었던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휴면 카드 자동 해지 규제를 폐지하는 등 카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단연 외국인 투자자였는데요. 8거래일 동안 1조 5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뚜렷한 주도주보다는 수급과 그리고 개별주의 움직임이 또렷한 상황입니다. 최근 5G 개통과 함께 오늘은 5G 육성 방침 속에서 통신 장비주들이 급등한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최근에 국제 유가가 60달러대를 돌파했고 리비아 내전 위기까지도 겹치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변동성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3% 상승한 2213.56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권 마무리 속에서 46,6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LG화학은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38만 7천 원에, 현대차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12만 7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오늘 4% 넘는 급등 속에서 20만 4,500원에, 포스코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27만 3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5% 상승한 756.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는 상승 속에서 7만 400원에, 신라젠도 2% 넘는 상승으로 6만 5,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9만 7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 넘는 상승으로 5만 8,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훈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양 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구간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구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제가 유익한 내용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양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먼저 도와드리고 그리고 오늘 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앞서서 양 지수에 대해서는 연일 상승으로 이어간 상황입니다. 일단 시작 장중보다는 장 후반이 조금 더 강했었던 상황이고 장 후반에는 좀 상승세가 좀 꺾이기도 한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8거래일 연속 1조 5천억이 좀 넘게 들어온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먼저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양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4월 고점 돌파 후에 2월 고점에 접근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월 고점 돌파 후에 3월 고점에 접근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락 원인을 말씀드리면 결국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수 두 가지가 이제 수급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골고루 강세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코스피는 선물보다는 상승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어쨌든 이 차이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통신 서비스와 통신 장비, 특히 이제 통신 장비가 5G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줬는데 이제 그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최근에 좋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결과를 보면 지난 2월 고점에 점점점 근접하고 있어요. 오늘 종가가 2113이니까 2월 고점이 2242였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잠깐 볼까요? 코스닥도 오늘 이제 플러스 나와주면서 이건 이제 3월 고점에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 시장의 특징이 뭐냐? 4월 고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데 코스피 잠깐 볼까요? 차트를 조금 보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2월 25일이었어요.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저점 라인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제 일종의 쐐기형인데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이론상으로 본다면 쐐기형이면 여기서 걸려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 올라간 요 구간이 사실은 이 구간이 비정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외국가 변수로.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뉴스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뭐 이제 서명만 남았다 뭐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어쨌든 비정상으로 올라간 건 맞는데 다시 뭔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올려줄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불과 뭐 이제 오늘 2013이니까 2240이라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죠? 28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28포인트는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다시 여기를 돌파하게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여기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상적으로 끌어올렸든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든 뒤늦게 매수한 그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빠져버리면 난감하거든요. 아주 난감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포인트가 뭐냐면 남은 어떤 그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2200선이 깨지느냐 아니면 2240선이 넘어가느냐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200선인데 13포인트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확률상으로 아래쪽이 더 가까운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조금 올라갈수록 2월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2200선이 깨질수록 급락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 네모박스 구간이 비정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매 동향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저 100%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기간만 진짜라고요. 기간은 100% 기간이에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투자회사 돈 넣어갖고 그 운영하는 게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든가 뭐 투신, 은행, 이런 보험 이런 데들 있잖아요. 100%인데 외국인하고 개인은 100%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외국인이 그래요. 제가 어제도 그런 설명 드렸었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돈인데 외국 국적의 투자회사가 그걸 자금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잡혀버려요. 실제 외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굳이 전망을 해본다면 2200선과 2240선 중에서 아무래도 2200선이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좀 올라가면 2240선까지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갈 수 있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그건 확실해요. 대세 하락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부동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못 넘어가요. 어떤 경우라도 100% 장담은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99% 장담합니다. 절대로 올해 저 라인 못 넘어갑니다. 저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한국 증시는 이미 디커플링입니다. 제가 누차 설명해드렸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저점 대비 30% 이상 올라갔어요. 12월 말.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2000선 전후였었잖아요. 그럼 30% 올라가면 몇 포인트 돼야 되죠? 2600이에요. 근데 고작 지금 22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10% 올라가서 여기서 조금 더 갈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고점 찍고 10월에 또 갱신하고 지금은 작년 10월에 고점하고 정말 몇 % 차이가 안 나요. 한국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어차피 작년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나서 제가 작년 2월 초에 이때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코스피 대세 하락이라고. 이거는 저는 확고부동합니다. 절대로 이거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이토록 강한데 중국이 반등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한국은 겨우 여기에요, 지금. 그럼 그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구간은, 이거는 비정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구간은요. 저는 이건 100% 확실합니다. 이건 비정상으로 올라간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시장은 제가 장담 못 하겠어요. 2200이 먼저 깨질지, 아니면 2240이 먼저 돌파될지, 이건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결국 2200 깨지면 급락 나오는 거고요. 2240 올라간다 한들 살짝 더 올라갔다가 말지 이게 계속 올라가서 뚫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해외 증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보여드리는 거 해외 증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알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다우존스입니다. 자, 다우존스는 작년 1월 초에 고점 1월 하순이죠. 네, 1월 말에 고점 찍고 10월 초에 갱신했어요. 현재 여기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중고점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중고점. 사실 다중고점이 무서운 거거든요. 외고점보다 다중고점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빠질 때 무섭게 빠진다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연초보다 30% 이상 올라왔어요. 이거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작년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밀렸다가 나름 엄청 올라왔어요. 저점에 30% 올라왔습니다. 무려 30% 넘게. 그리고 미국은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거의 다중고점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한국 볼까요? 이렇다니까요. 보세요 한번. 자, 만약에 작년에 이제 1월 하순에 고점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연동됐다 그러면 최소한 2,550선 정도 가 있어야 돼요. 미국하고 연동되면. 자, 중국하고 연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600 가 있어야 돼요, 지금요. 반등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힘겹게 올라오는 게 여기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나름대로 센데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 국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무역전쟁은 절대로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계속 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이익에 우선한 사람이에요. 가치보다 이익이에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약속, 신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익은 뭐냐? 말 그대로 돈이에요. 이렇게 받다가 협상했는데 만족 못한다. 또 뒤집을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걸 말씀드린다 그러면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겠죠. 만약에 정말로 이제 제대로 협상이 된다고 해도 중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 객관적으로 문서상으로 자기네들의 그 무역 흑자 이익이 확 줄어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냐?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무역에서 이제 유리한 입지에 오겠죠. 대신 당분간은 공격할 어떤 빌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협상 완전히 체결된 다음에 바로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이러나 저러나 중국은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 갖고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오를 때 뭐 한국 기대하는데 그건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는 손해예요. 왜? 중국이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무조건 타격이 있죠. 그들 국가에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별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국하고 중국 저렇게 좋은데. 그래서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세하락은 여전해요. 다만 단기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냐 마냐 2포인트밖에 없다. 그리고 선물보다 상승 속도가 빠르다. 이건 뭐냐 설명드릴게요. 자, 선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선물 보시면요. 선물은 어제 고점이 289.15포인트였어요. 289.15. 오늘 선물 고점은 289.05. 자, 어제 고점을 돌파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0.10 차이지만 어쨌든 못했어요. 그리고 분봉을 보았을 때 이렇게 잘 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보시면요. 자,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자, 어제 코스피 고점은 2217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고점은 2221이었어요. 자, 돌파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어제 고점을 넘어갔어요. 근데 선물은 못 넘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종합지수는 사실 뭐 코스피 200하고 거의 같아요. 종합은 시가총액 1위부터 꼴찌까지 다 합친 거고 코스피 200은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합친 건데 사실 200위까지 하면 뭐 거의 85%가 넘으니까 거의 코스피 종합이나 코스피 200이나 똑같은데 선물 지수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게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아니 뭐 코스피는 겨우 4포인트 더 올라갔던 건데 그리고 선물은 어제보다 0.10 덜 올라간 건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세 자체는 정상은 아니다. 다만 단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추세는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단기는 2200선과 2240선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였냐 이것만 보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에 대해서 시황 정리를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특이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최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2200선에 대한 부분과 2240선 하방 쪽이냐 상승 쪽으로 조금 더 갈 것이냐의 사이를 두고 차이점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상승에 대한 여력도 있지만 아무래도 2200선에 대해서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욱더 크지 않나라고 좀 전망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를 해외 증시 비교해서도 말씀해드렸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강한데 이 상승세에 빗대서 봤을 때 우리 증시가 좀 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해외 증시가 더욱더 빠진다면은 우리 증시에 대한 약세 흐름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드렸는데 이런 굵직한 이슈들도 좀 관계지어서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더불어서 선물 지수가 오늘 현물보다 좀 약했습니다.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만큼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대한광통신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두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5G 관련돼서 오늘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그리고 전일장에 대비해서 오늘 디스플레이 쪽이 상승을 이어갔는데 대한광통신과 LG디스플레이를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대한광통신은 오늘 6% 넘는 상승 속에서 4,520원에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4% 넘는 상승으로 21,7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구체적으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략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하세요. 이건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희한한 차트예요. 정말 희한한 차트입니다. 이게. 왜 희한한 차트냐? 잘 보세요. 최근에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건 어쨌든 수급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근데 그 다음날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또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어쨌든 별 볼일 없어갖고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락 나오니까 저점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재료 터지니까 탁 올라간 거죠.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수급에 있어서 매도세가 더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음봉 두 개가 크게 나왔었잖아요. 한마디로 별 볼일 없던 것이 이제 재료가 미리 유출이 됐는지 그 전에 며칠 전에부터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동안 그 낙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 판단은 그래요. 이거는 좀 하여간 희한한 차트입니다. 보통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이제 천천히 내려오다가 이렇게 재료 나서 터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 전에 너무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발생하기 전에는 별 볼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박살 날 뻔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좀 들어왔다가 이제 오늘 올라간 건데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긴 거죠. 왜? 그 전에 잡았던 세력들은 일단 어떻습니까? 던지려고 그러겠죠. 단기로 빠져나가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매수가 더 많거나 매도가 더 많거나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어요? 누군가 10주를 매도하면 누군가 10주를 매수합니다. 반대로 100주를 누군가 매수할 때 누군가 100주를 던집니다. 그래서 매수가 더 많거나 매도가 더 많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매수세와 매도세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매도자들은 나는 플러스 5% 아래에서는 안 팔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매수자들은 나는 플러스 3%만 던져줘도 받겠어. 이러면 결국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종목이 되게 나빠요. 그러면 매수자는 정반대죠. 나는 마이너스 5% 아니면 안 잡아. 근데 매도자는 제발 마이너스 3%에 또 제가 내놓을 테니까 좀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보면 어떠냐? 극단적인 거죠, 완전히. 두 번의 장대 음봉은 뭡니까?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지가 됐는데 오늘 딱 오른 걸 보면서 이건 유출이 됐다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된 차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하순 저점 찍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등할 만큼 했습니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있는 사람 던지고 없는 사람 잡지 마세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작년 여름부터 늦여름까지, 그러니까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이때도 한번 반등 났습니다. 이게 어떤 반등일까요? 바로 빠져나오기 반등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하면서 내려간다고. 이건 뭐냐? 빠져나오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받으면서 올라간다고. 이건 뭐냐? 차익 실현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종목을 안 좋게 보냐면 적정 주가 대비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자, 월봉을 한번 보세요. 자,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언제였었냐?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네, 그때 15,600원이었어요. 15,600원 최저가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왔던 가격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작년 가을에 지수가 급락해서 많은 우량주들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8년, 그러니까 작년 가을 기준으로는 10년 전이죠. 10년 전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나쁘게 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한번.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10년 전에 가격이 어땠는지 보여드릴까요? 2008년 여기입니다. 2008년 가을이죠? 네, 여기에요, 여기. 2008년 가을 여기입니다. 자, 이것도 작년에 하고 연초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2008년 가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또 보여드릴까요? 자, SK 하이닉스 이거 뭐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하다못해 그냥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기가 2008년 가을이 여기였어요. 여기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가을에 조정 받았죠. 지수가 박살 났으니까. 받았지만 이 편차는 엄청납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대한광통신에 대한 부분은요. 보유자는 조금 더 하루 이틀 좀 단기적으로 더욱더 끌고 가신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한 부분은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이었던 LG 디스플레이도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좀 짚어드렸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격 반대한다라는 의견 말씀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내용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좀 중심적으로 업종과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지 궁금합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컴투스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소박한 수익으로 만족했던 초대박주 컴투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컴투스를 제가 눈여보기 시작한 것은 2011년 8월이었습니다. 지수보다 상당히 강한 종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볼 때 단순하게 그 종목의 차트만 보면 안 된다. 지수보다 강하냐 약하냐 이걸 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고점 찍을 때 같이 고점 찍고 저점 찍을 때 같이 저점 찍고 이러면 이건 지수 연동형입니다. 근데 지수가 고점 찍고 내려가는데도 계속 가요. 이건 굉장히 강한 거죠. 반대로 지수가 저점 찍고 반등 나오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건 속된 말로 별 볼 없는 주식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지수보다 상당히 강한 거예요. 뭔가 있다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눈여겨봤는데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하한가에 제가 종가 매수 사인했어요. 제가 주식 전문가 21년째 하는데 하한가에 매수 잔량이 쌓여 있는데 종가 매수 사인낸 종목이 제가 한 딱 2번 있었어요. 2번. 한 번은 바이오주였었고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 산성 PNC. 그게 이제 산성 LNS라고 바뀌었다가 요즘은 또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또 바뀌었죠. 제가 워낙 이걸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식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 성격이 드러나죠.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못해요. 소심한 사람 절대 못합니다. 하한가에 몇십만 주가 깔렸는데 종가에 쏘라 그랬어요. 그래서 2011년 8월 9일 날 제가 종가 매수한 대통령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질러버려요, 성격상. 주저하는 거 없어요.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13년에 또 한 번 추천했습니다. 2013년 11월 11일입니다. 최저가 매수로 단기 추천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2011년은 굉장히 성공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가격보다 뭐 거의 뭐 200% 이상 나왔으니까. 근데 2013년은 좀 짧은 시기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냐? 사실 이게 정책 변화에 따른 하락 종목의 경우 재매수 시 중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겁을 먹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게임 관련 규제 정책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13개월이죠. 마이너스 76% 하락했어요. 왜 그랬냐? 그때가 어느 때였죠? 2013년 2월 25일부터 어떤 정부가 출범했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게임을 4대 악이라고 그랬어요. 4대 악. 진짜 황당한 거죠. 아니 무슨 마약이라든가 무슨 이상한 그런 어떤 우리 4대학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때 게임을 4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건지, 그 당시에도 솔직히 그랬어요. 최순실이 알려준 건지. 그래갖고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자,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때 제가 2018년 8월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요. 여기서 하한가일 때 제가 그냥 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날아갔죠. 지금 이게 환산 주가라서 약간 다른데 그때 한 10,000원 정도 됐는데 그게 대략 한 30,000원까지 갔어요. 30,000원 정도 갔어요. 대충. 환산 주가라서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 실전에서는 뭐 50%, 100% 먹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한 20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고 올커니하고 매수 사인 내려고 해도 안 냈어요. 그냥 충분하다 싶어서. 근데 여기까지 가길래 제가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요. 왜냐? 계속 갖고 있었으면 이게 5배가 된 거거든요. 400%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밀렸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딱 여기 고점 찍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토탈로 한다면 76%가 빠졌어요.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1개월 만에 76% 하락이라는 게 이게 믿겨집니까? 무슨 엄청난 부실주도 아닌데, 지수가 대폭 나간 것도 아닌데, 딱 하나였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규제 정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추천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2011년에도 뭐 하한가에서 종가 매수 사인했고, 이때도 정말 최저가 매수 시켰습니다. 이거 매니아들이 다 알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였냐. 50% 먹고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올라간 게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게 거의 몇 배입니까, 이게. 그때 환산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한 16,000~17,000원대인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0배 이상 올라갔죠. 그래갖고 제가 속대말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가만 내버려뒀으면 10배짜리 놓친 거. 너무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게 기업명이 문제가 없는데, 지수가 문제가 없는데,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요인으로 해서 올라간 종목은 거품일 때는 던져야겠지만, 내려간 종목은 끈질 갖고 버텨야겠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컴퓨터 차트 보면 가끔 허탈해요. 사실 10배 올라가는 종목 추천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성격상. 저는 뭐 하루에 10개, 20개 추천 안 해요. 저는 하루에 10개 이상 추천하면 전 사기꾼이라고 봐요. 하루에 10개면요, 한 달이면요, 200개. 도대체 뭘 사라는 거예요? 저는 보통 추천을 어떤 때는 하루에 많아야 2개? 안 할 때는 3일에 하나 막 이래요. 그래서 실패하든 적중하든 그래야지 이게 실전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10개씩 추천하면 도대체 뭘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왜 하느냐? 저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딱 압축해서 추천한 거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깨달은 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내용 하자 없고 지수 문제 없고 그랬을 때 정책에 의해서 급락한 게 있다면 오히려 기회를 삼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컴투스를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기업명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아니면 지수가 대폭락을 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이럴 때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서 중장기로 보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테마주 보잖아요. 테마주 보면은 어떤 법령이라든가 정책에 의해서 이게 좀 무너진 종목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 기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보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본 종목은요, 컴투스였습니다. 또 학 과장님만이 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종목 접근하실 때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말 들으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컴투스의 사례를 통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대응 더욱더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024님의 질문인데요. 현대건설의 매수가 55,0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건설 종가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이고요. 54,4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자, 학 과장님 현대건설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최상도 최악도 아닌 어중간한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선돌 마이너스 5, 10+10 정도 하시고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현재 북한 테마주잖아요. 사실 좀 서글픈 거죠. 현대건설처럼 이런 우량한 회사가 북한 테마주라는 게 좀 서글픈데 어쨌든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만 해주자. 다만 언젠가 지수가 대폭락을 해서 엄청난 그 바닥권에 헤맬 때, 그 1년 뒤인지 2년 뒤인지 3년 뒤인지 그건 지나봐야 알겠죠? 그럴 때 현대건설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실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현대건설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은 10%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2793님의 질문인데요. 파트론을 매수가 11,5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파트론 종가는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13,3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육수육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수익권이신데 학 과장님 파트론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C학점이고요. 과정은 비합리적 매수입니다. 추정 매수했다는 거죠. 결과는 성공이었고요.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에 대한 부분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9930님의 질문입니다. 아난티를 매수가 18,900원에 비중은 25%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아난티 오늘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6,00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매수가 대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아난티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D학점이에요. 왜 그러냐? 과정도 결과도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해 주시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난티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죠.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여기예요. 여기. 너무 성급했어요. 물론 작은 동그라미 구간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호재가 있어야만 올라갈 겁니다. 호재가. 왜 그러냐? 제가 이게 무조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너무 빨리 매수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상 이건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큰 동그라미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 라인까지 빠졌잖아요. 이 라인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요 아래쪽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서는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걸 뚫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 장대 양봉이 나와서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럴 때 저걸 뚫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박스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난티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반드시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3840님의 질문인데요. 초록뱀을 매수가 1,925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초록뱀은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1,655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 초록뱀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이에요. 단기 고점 매수 후에 손절 비실행인데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셨어요. 추격 매수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저기서 잡는 심리는 뭔지 알아요, 저는요.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중장기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만 더 가라. 이거예요.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심리가 거의 똑같아요. 이미 올라온 거 알고 탄력 좋은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언제 꺾일지 불안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까짓 거 하루 이틀만 더 가면 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습성이 결국 투자를 망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 좋을 때는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해요. 재수가 없으면요. 역사상 최고점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계속 못 팔고 질질 끌려다녀요.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상당히 나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초록뱀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3028님의 질문입니다. KC피드를 매수가 2,565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KC피드에 대한 종가는요, 2,5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KC피드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 대비했을 때 약간 높게 매수하셨고요. 다만 저평가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C학점 정도 되겠고, 그냥 손절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 정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C피드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은 10% 목표가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1942님의 질문인데요. 유니테스트를 매수가 15,900원에 비중은 3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유니테스트는 6% 넘는 급등으로 16,60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유니테스트는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B학점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합리적인 매수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 탄력 좋은 종목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딱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손절 5, 수익 10, 그 정도에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B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빠졌을 때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5% 손절과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목표가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상담입니다. 끝자리 7720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영원무역을 매수가 35,334원에 비중은 6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영원 무역은 오늘 강보합 마감으로 36,5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역시 수익권에 좀 있는 질문입니다. 학 과장님, 영원 무역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을 위배한 추격 매수입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수익 10% 매도인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예요. 평가이익은 나왔죠, 분명히. 근데 이렇게 결코 잘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항상 얘기하지만 이 종목은 추세가 뭡니까? 하락입니다. 61선이 1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죠. 그랬을 때는 5일선, 21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 200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200번 정도. 왜 이걸 굳이 여기서 매수하냐고요. 왜 여기서. 그 전에 뭐 했다가. 이거는 딱 심리가 같잖아요. 올라오는 거 보니까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아래쪽에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이래서 그런 건데 현물은 어차피 싸게 사서 비싸게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격 매수해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밀리면 커요. 근데 아래쪽에서는요. 물론 더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아요. 뭐 악재가 터지지 않는 급락 안 합니다. 대신 올라가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저점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영원무역은요,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10% 매도 전략과 함께 하락 추세 때 매수에 대한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벌써 이제 수요일장인데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스피는 상승 유지가 되면 어쨌든 뭐 장중이든 종가든 상승 유지가 되면 전고점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락하면 언제든지 급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어쨌든 뭐 이게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조금 올라가면 이거 2월 고점까지 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내리면 이러다가 언제 갑자기 쏟아지냐 이걸 고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보단 아래쪽이 단기적으로도 일단 확률이 높고요. 거시적인 시황으로 본다면 대세 하락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젠가 무지막지하게 빠질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하루하루 시장에 대해서 정말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최근 시장이 더욱더 또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시에는 전고점 접근 가능에 대해서도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락 시에는 급락 가능도 열려 있는 만큼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정말 대응하기 힘든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학 과장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강연에 여신다고 하는데요. 벌써 다음 주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있을 예정인데요.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학 과장님 강연의 소식 다시 한번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어제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어제 방송 VOD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통 제가 강연회를 할 때 2, 3일 전에 준비를 했어요. 2, 3일 전에. 제가 벌써 이 직업 21년째예요. 얼마나 많은 강연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3월 강연에는 무려 1,700명이 오셨습니다. 뭐 업계에서는 그게 대한민국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솔직히 말해 1,000명만 와도 만족해요. 뭐 1,700명 넘으면 더 좋겠지만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2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달라요. 보통 2, 3일 전에 준비했거든요. 2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일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멀어서 못 온다? 이건 아니죠. 왜? 한 번 오면은 이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 6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데요. 왜 안 옵니까?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데 연세 드신 분들 투자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으신 분들 많이 오세요. 제가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강연회 때도 장난친 적 없어요.
저도 개인 투자자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개인 투자자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죠. 저도 개인 투자자 시절에 이제 각종 강연을 몇 번 가봤어요. 갔더니 30개, 40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강연에 또 가보면 거기서 올라간 종목만 홍보하고 또 30개, 40개. 제가 그래서 한번 옛날에 20대 중반이었죠. 그냥 격렬하게 항의한 적이 있어요. 사기꾼들이라고 막 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안 덤비더라고요. 네, 20대에 펄펄 뛰니까. 그래서 제가 딱 전문가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나 사기치지 않겠다. 토요일 같은 때 시간 내서 온 사람들한테 종목 30개씩 주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아주 갖고 노는 거예요. 저는 마인드가 그거예요. 방송사나 주식 전문가를 위한 강연회가 아니라 바로 시청자, 투자자를 위한 강연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맞든 틀리든 저는 압축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측한 거 다 드리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전 전문가를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항상 모든 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좀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봉사활동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출연하는 거예요. 어쨌든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주제를 보시면 알다시피 글로벌 미래 전망과 가치주와 테마주 분석이라는 주제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이런 다양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내용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화요일장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저희 방송은 설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